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대왕굴에 관련 이야기가 나와줬네요. 자, 대왕굴에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 그리고 엔이라는 기업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아람코는 한때 세계 시가총액 1등을 차지했던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이고요. 에니는 이탈리아 최대 석유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후방 지원 기지가 부산으로 낙점되었다라는 소식도 이어서 나오며 대왕굴의 관련주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거토양 이후에 쭉쭉쭉 가다가 한동안 조정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61선을 지지받고 이제 거토양 한번 터뜨려 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낼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뉴스는 뭐가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을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업은 조선주, 은행주, 건설주, 방산주 등등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부 다 다룬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왕고래 관련주로 편입된 세방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방은 시총 2,700억 정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항만 하역 사업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적이 탄탄하네요. 배당도 2% 이상을 주고 부채 비율은 단 27%밖에 안 되는 그냥 탄탄한 회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대왕굴의 관련주가 되었나 봤더니 바로 아까 봤다시피 부산의 후방기지가 건설된다고 했죠. 거기에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일단 시장에 알려지며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52주 신고가 된 세방 과연 앞으로 쭉쭉쭉 가서 이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상한가 세방을 날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다는 거 공부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기대감이 빵빵 터져나오면서 쭉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21선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 지금 결국 52주 신고가를 또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 초반에 동접 26만을 돌파하고요. 그 이후에 살짝은 줄어들면서 이렇게 주가도 빠졌지만 여전히 예상보다 판매량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현재 판매 수익 기준 인기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넥슨 게임즈를 주목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주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이제 신작 기대감이 내년에 좀 많다 보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그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의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YM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차트를 보다시피 쭉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24%나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2년 매출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장된 주식회사로서는 절대 뜨면 안 되는 소식이 두 개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때 딱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농슬라라고 불리며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를 때 미국 내에 소형 농기계를 많이 팔며 주가가 정말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대감이 전부 다 사라졌고요. 그때보다 이미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주가랑 따라갑니다. 실적도 22년에 1.1조 원 매출을 찍었었지만 작년에는 8천억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올해도 뚜렷한 실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오늘 이렇게 급락하면서 저평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퍼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하지만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 주식은 아무리 저평가로도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재가 전부 다 해소되고 난 다음 그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산일전기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살짝은 아쉬운 상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좀 힘을 내고 있네요. 자, 변압기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산일전기가 오늘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는 35,000원, 시초가는 44,900원.
그래서 바로 매도했다면 한 주당 딱 10,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초가 기준 한 주당 15,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길 바랬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도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공모주 시장이 좀 약하고 마침 또 목요일 금요일 전력 소비주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공모주는 이런 흐름이 필요해요. 장 초반에는 약하더라도 슬금슬금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마음이 드는 게 중요합니다. 야, 이거 시초가에 잘만 사면은 장 막판에 먹을 수 있더라.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앞으로 공모주 흥행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산일전기 매우 뜨겁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음 공모주까지도 한번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매도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으나 그래도 향후 올 공모주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욜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요노 시대라고 하는데요. 한때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다 골로 가고 이제는 요노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요노가 뭔가 You only need one의 준말로 예전에는 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야, 한 번 사는 인생 좋은 거 다 해보자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 이거 딱 필요한 거 맞아? 진짜 필요한 거 딱 한 개만 사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걸 알 수 있는가? 바로 실제로 2030의 수입차 구매는 11%가 1년 사이에 감소했고요. 그 반면 중고차는 30%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서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외식 소비도 마찬가지네요. 한때만 하더라도 뭐 오마카세인가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9% 감소했고, 간편식이 20% 상승하는 등 밖에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싸게 먹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7년 8년 전인가요? 그때 김생민의 짠테크 그런 유행이 정말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결국 욜로족이 다시 오더니,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짠테크가 오게 되고 또다시 한 2, 3년 후에는 욜로족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시장에 돈이 많다는 소리니까 주식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란 예상도 당연히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뭘 사고 뭘 파나. 자, 지난주에 연기금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신한지주,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 세 친구 증시가 메롱인데도 전부 다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반면 매도한 게 뭔가? 삼전, 삼성전기, 기아. 요 친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맞습니다. 전부 다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며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친구들이었죠. 자, 그래서 연기금은 꽤나 잘 고르고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신한지주 차트만 봐도 이거만 사도 될걸 다른 거 뭐하러 내가 샀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앞으로 연기금의 매수 매도도 잘 챙겨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기금은 밸류업 관련주 바이오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두고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밸류업은 좀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바이오는 계속 길게 갈 것 같아요.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다음입니다. 팀F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네요. 자신이 가진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고객 피해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약 500억 내외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큐텐이 상장되어 있었다면 어떤 주가가 나타났을까요? 맞습니다. 완전 박살이 났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분 매각이 잘 될지는 우리가 좀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티몬과 UF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정산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정부에서는 관련 TF를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600억의 유동성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미정산 된 금액은 약 2,1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단 분쟁 조정 신청도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이 사태 때문에 괜히 한 대 더 맞은 애들이 있죠. 바로 여행주입니다. 여행주.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진 모두투어,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모두투어의 목표 주가를 1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시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거는 그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모두투어 12,800원, 그런데 목표가가 17,000원이면은 야, 이거 지금이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꽤나 많이 필요할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가 뭔가? 모두투어는 회복세 둔화로 3분기까지 부진한 업황이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TMF 사태로 인해서 영업이익 훼손이 약 40억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46% 감소, 컨센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만 9월 추석이죠. 그때 양호한 패키지 여행 예약률 등으로 상저하고의 실적을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때가 기회일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단은 TMF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지는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또다시 올라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안타까운 일이 또 터졌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에 공격을 가했는데 로켓이 축구장에 슝 떨어지며 거기는 아이들 1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헤즈볼라는 바로 나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헤즈볼라가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바로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나? 지금까지 치르지 않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러한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날지, 그리고 유가가 또 튀어오를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를 때는 디커플링, 떨어질 때는 커플링. 정말 놀랍습니다. 연초 미국장이 쭉쭉쭉 올라갈 때 정말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 나스닥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는 0.4. 이거는 뭐 거의 다른 자산군 아닌가, 이걸 같은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코스피는 못 가는 모습을 나타내더니,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 미국이 빠지는 흐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코스피랑 이제 나스닥 상관관계가 0.7로 매우 근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는 최근 5년 만에 가장 붙어있는 모습이라 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말 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장이 오를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미국장 떨어지면 우리는 같이 떨어진다. 혹자가 분명 그렇게 말을 한 거 분명 보신 적 있으실 거로 생각하고, 몇몇 분들은 뭐 가끔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올해만 봤을 때는 그거 100% 사실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게 돌고 돈다지만 진짜 이번에는 저 길이 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한국장 올려서 막 코스피 3000 넘어가고 미국장 말고 한국장이 막 더 뜨거운 그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장 좀 팔고 미국 주식도 꼭꼭꼭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오션은 어닝 쇼크. 아니, 야, 조선이 그렇게 좋다더니 하나오션은 왜 이러냐? 왼쪽에 차트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그렇다면 실적을 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봤더니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96억 원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원래 263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쇼크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나 봤더니 바로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표 조정과 컨테이너 중심의 지체 상금 설정, 협력사 예비 및 인센 등 1,400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수주는 타사 대비 부진한 상황이라 주가가 왼쪽처럼 그냥 힘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수주 잔고대로라면 다른 친구들은 뭐 조선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상선 부분에서 25년에서 26년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기대분들 중에서 조선주를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일단 하나오션은 2티어로 2순위로 일단 밀어놓고 다른 것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항상 기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리시 주식 경력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오르는 놈은 오르는 이유가 있고 오르지 못한 애들은 또 오르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는야 코인 대통령. 이런 시절이 나타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한때는 코인 이거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양쪽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나는야 코인 대통령 이거를 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친화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충격은 이거죠. 미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획득할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금처럼 된다라는 얘기랑 비슷하겠죠. 또한 가상화폐 업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과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겠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며 누가 봐도 나는 코인 대통령이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설로 비트코인은 한때 상승하며 6.9만 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코인 때문에 꽤나 큰 지지율을 받다 보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서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년 내 가장 유행 중 0세부터 6세 영유아의 수족구병 발병률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7월 3주차 기준 영유아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는 78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000명당 78이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최고 수준이었던 19년이 77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를 웃도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확산도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4주차만 하더라도 1,000명당 58명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증가하며 어느덧 78명까지 왔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족구병은 손발, 입 등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솔직히 저 기릿은 이런 병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고요. 특히 영유아에서 전염력이 많이 강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또한 요즘 들어 코로나 환자가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름분들 조금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손발 씻는 거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루즈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자, 크루즈를 자율주행처럼 쓰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가끔 매일매일이 역대급인 한문철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냥 차가 크루즈로 쭉쭉 가다가 뭐 아무 때나 그냥 쾅 박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크루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진짜 그거 보면은 기가 막히긴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올해만 들어서 크루즈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람이 9명이나 나왔다고 하고요. 저 길이 또 고속도로에서는 당연히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전방 주시 안 하고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혹시나 기름들 중에서도 크루즈를 너무 맹신하고 계시다면은 아직까지 그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경각심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안 꼽는 찐빵. 블룸버그에서 아이폰 16이 AI를 탑재하지 않고 출시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지난번에 뭐 AI 넣어서 꺼낸다며. 그런데 아이폰 16이 먼저 출시되고요. 한 달 뒤인 10월쯤 업데이트를 통해서 AI를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맞습니다. AI 개발이 많이 늦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가 되어도 6월 달에 공개했던 모든 기능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천천히 하나씩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이폰 유저가 계시다면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애플이 버벅이는 동안 또 다른 회사들 특히 우리 삼성전자 그 시간 동안 AI 폰으로서의 입지를 많이 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누가 뭐래도 1티어 그러한 스마트폰 시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갤럭시 Z 플립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올림픽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요.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휴대폰 포함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식 미디어만이 시상식에서 원거리로 촬영할 수 있었던 걸 지금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장면이 하나 생겼죠. 삼성전자에서 IOC와 협력해 갤럭시 Z 플립 6를 활용해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 무대에서 셀카를 찍을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선수들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전 세계에서 Z 플립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폰 뭐냐? 저거 왜 접히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인 가구는 계속 급증 중.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그 다음에 1인 가구화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은 10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고령 인구 가구라고 합니다.
진짜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령 인구 65세 이상을 말을 하는데요. 총 몇 명이나 봤더니 950만 명, 5명 중 1명은 고령 인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보면은 남자는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요. 여자는 6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